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7월 17일 오늘 재연절이네. 그래요? 잠깐. 빨간 날이 아니지 왜? 왜 안 노는 거야? 재연절 원래 쉬는 날이잖아. 누가 없앴어? 누가? 이런 건 보통 이명박근혜. 하루라도 안 놀게 하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재연절 헌법 제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헌법이 나왔는데. 국가적 경사지. 그리고 재헌헌법이 사실 지금의 헌법 수준으로 되게 좋은 헌법이에요. 그래? 헌법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아마 재헌헌법 보면 까무라칠 걸요. 완전 이건 사회주의 헌법도 아니고. 거의 뭐 국유화 이런 얘기 막 많대. 뭐 아무튼 그래서 재헌절 없앴나? 별로 안 좋다고. 기여하지 말라고. 없앤 건 아니고 그냥 안 쉬는 거죠. 네, 안 쉬는. 그래. 빨간 날이 아닌 거야. 네, 공휴일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빨간 날이냐 아니냐. 근데 신기한 게 국경일이잖아요. 재헌절 그래 절이 붙었는데. 이제 뭐 3.1절, 광복절, 재헌절, 개천절 이건데 국경일인데 안 놀더라고. 말이 안 돼.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는 이제 원래는 주 5일제 하면서 근무 일수가 너무 적다. 그런 논리로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휴일을 폐지했어요. 휴일을. 한글날도 없앴나? 한글날은 다시 복원되고. 그러니까 한글 날이라는 날은 있는데 쉬는 날에서 이제 빠지는. 뭐 국군의 날, 식목일, 재헌절 빠졌는데 국군의 날, 식목일은 빠지면 하지. 나무 심는 날 뭐. 그래 나무 심는 마음은 중요하지는데 재헌절을 나와서 일해. 아니 쉬지도 않고 어떻게 나무를 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말이 안 되잖아. 재헌 첫 헌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명박근혜 입장에서. 위헌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또 맨날 개헌하자 그러잖아요. 예? 헌법을 준수하는 게 별로 싫은가 봐. 아 근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네. 그래. 넘어갑시다. 뭐 깊은 뜻이 있겠죠. 아 근데 식목일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식목일을 왜 꼭 날짜를 딱 박아놓을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무 심으러 가지. 직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4월 5일로 박아놓으니까 주말이 아니면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4월 5일을 식목일로 하지 말고 4월 둘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식목일을 지정하면 되는데. 아니 그 일을 지정하는 거는 정부 부처랑 또 이해관계가 있어. 아 그래요? 산림청하고 또 관계 있지. 그걸 날짜로 무슨 날 무슨 날 뭐 무슨 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관련 기관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루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날짜로 안 받고 첫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박아도 되는 거잖아요. 둘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 미국 시간이에요? 네, 그게 미국식이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합시다. 아니 촛불도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학은 일본가가 문을 닫아가지고 제한이 안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여론에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하자. 78.4%. 그래, 놀아야지. 일단 놀고 보자 이거야. 자 오늘 주제는 우리 군사회담을 제안했네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군사회담 21일 날 하자고 그러는데 야, 굉장히 촉박하게 제안했어. 잠깐만 오늘 17일인데 21일이면 4일? 와. 보통 이러면 이제 북에서 역제안이 들어오죠. 4일은 너무 빠듯하고 21일 날 이제 군사회담을 위한 접촉을 하자. 실무 접촉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거기서 날짜를 다시 잡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장소도 통일각에서 하자 그랬어? 통일각에서 했는데 통일각 말고 딴 데서 하자. 딴 데 어디? 통일각 옆에 야외에서 하자. 역제안을 보통 하죠. 자존심 싸움이야. 통일각이 제일 낫죠. 이거 보면 문재인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저는 꼼수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왜? 시기적으로 왜? 아니 북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 유엔 제재 결의안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기 조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군사회담 해야지. 뭐 할지 물어보려고? 뭐 할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라고 도장 찍어야지 빨리.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군사회담을 해버리면은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돼도 북에서 행동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네. 왜 그러지? 아니 여기서 군사회담 해가지고 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총 쏘지 맙시다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 미사일 쏴버리면 야 북한 역시 봐라 뭐 거짓말 맨날 거짓말하는 애들이 합의를 안 하면 되지. 네? 합의를 안 하면 되지.
합의를 안 하면 결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할 거면 결렬되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죠. 조치로 문제- 저거를 할 수 있지. 휴전선에서 뭐 지금 상호 비방이나 이런 거 중지하자고 얘기하잖아. 그건 할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동지어 가지고 상호 비방 안 하고 안 하는 것과 이산가족 상봉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반적인 스포츠 교류까지를 다 연결지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합시다. 나 스포츠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연동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북에서 그거 제안하지 않을까?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계속 제안했잖아 그동안. 네. 그 문제를 포함하자. 그리고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의제화하지 말자 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당국 회담인데 주제는 딱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한정 지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베를린에서 얘기한 것도 뭐 그런 거였으니까 거기로 한정 지었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확성비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되게 이제 초보적인 내용인 거고 그치. 서해에서의 뭐 문제 그것도 있고 더 큰 이제 군사적 문제들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루자라고 뭐 주제를 더 확장하자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역제안하지 않겠나. 이게 진짜 굉장히 다급하게 제안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엄청 급하잖아요. 그리고 베를린 선언 신한반도 평화비전 후속 조치로. 네, 그것이 좋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상 상황상 이게 CR이 먹기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지금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맞대결을 하는 이 상황인데 지금 강대강의 충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 군사 신무회담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긴장 상태가 걱정돼 가지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인식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빨리 북한에 제안해가지고 야 니들 참아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 나올 상황이 좀 예견이 돼서 그러니까 그 미국은 대규모 대북 제재하고 군사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에 전화해서 트럼프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배짱이 있을까? 아니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남북이 뭔가를 좀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톤다운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남북 회담에서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8월달에 하지 맙시다라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남북 군사회담 자리에서 우리가 미국 쪽에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도장 찍으라고. 네. 좀 이렇게 낮추자고 이 긴장을. 뭐 핵심 이제 조금만 참아봐. 우리가 잘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완전 쌩까면. 그럼 이제 반미 지적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쉽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선물이 부족했나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주도지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사 실무회담을 이제 추진할 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잘 맞춰드리겠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힘이 없다고. 외국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 네.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할 힘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던데. 그건 말 실수한 거 아닌가? 토로한 것 같아. 토로. 가보니까 진짜 현실이 이렇더라. 근데 대통령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떤 뉘앙스로 느껴졌냐면 이명박근혜 시절에 얼마나 나라 망신을 시켜놨으면 이런 구조. 네. 아니 그보다는 이제 외교 현실을 직접 체험한 것 같아. 아니 그랬다며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뭐 트럼프하고 대통령 그 회담할 때 상당수를 혼자 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 상대방 국가가 지도자가. 예를 들면 30분 회담하잖아. 네. 그럼 20분 이상을 트럼프, 시진핑 이쪽에서 다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이제 얘기를 몇 마디 좀 했다 이런 거라는 거야. 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 쭉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 예전에 제가 빵에 있을 때 그 국세청장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요. 국세청장 만났냐?
운동할 때 그 비리로 빵에 가면 국세청장 널려 있어요. 널린 게 국세청장이 전직 국세청장. 자주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간의 재무장관 회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의 재무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야 나가 그러면 대화하다가 뭐 실제로 야 나가라고 하진 않았겠죠. 가세요 급하게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대화하다가 밖에 나가서 기다린대요. 한일 저기 미일 간의 회담할 때. 그러니까 한미 간의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할 얘기 있다고. 야. 그러면 나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얘기 끝나고 그럼 일본 장관 나가면서 얘기 끝났으니까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씨. 일본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재무장관의 연설문을 미국 사람들이 다 짜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수준이라고. 그냥 뭐 우리 아니 근데 그 영상 봤어요? 외교의 현황이 G20 회담 하는데 그 막 기념사진 여러 번 찍잖아요. 뭐 행사 한 번 끝날 때마다 기념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뭐 위치 가지고 또 이게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위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들끼리 서로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와 사람들 처음 모일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와 그 영상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쁜데. 그 완전 대놓고 색깔나고 작정한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사전에 회담들 많이 했지 않아? 정상회담. 사전 회담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20명이나 모였으니까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보이는 거죠. 아 강대국끼리는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래. 그 20개 나라 중에서도 나뉘는 거야. 약소국 강대국이. 그래. 이게 현실이지. 외교 현실이다.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더라고. 자기는 딱 서 있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걸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나 촛불로 된 대통령인데. 저번에 G20 공연장에서 그 문재인이 트럼프하고 악수하는 사진 봤는데 문재인은 엄청 반갑게 막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똥 씌운 표정으로 그냥. 네. 약간 좀 굴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 그지? 아 근데 그 이 회담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제안할 것 같긴 한데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북의 입장을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북의 입장에서도. 근데 나는 적십자 회담하고 이걸 같이 제안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적십자 회담을 하려면 북에서 제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제안한 게 아니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 김련희 씨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 여종업원 12명인가요? 이거 송환 먼저 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송환을 바로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회담을 통해서 이제 송환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라든지 조치 없이 그냥 이렇게 회담 제안해 가지고는 북에서는 안 받을 것 같고. 아니 난 오히려 이것도 역제안할 것 같은데 이 문제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자. 직접 얼굴 맞대서 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그럴까요?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건데. 이거 답변을 직접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지. 그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역제안할 것 같다는 거지. 글쎄요. 이거 내기해야 되겠다. 민족의 운명을 두고 내기를 하다니. 아니 역제안을 할 것 같고 북에서도 뭔가 남북 관계를 좀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기대도 있고 그러는데 민족적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북에서는 이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8월 말에 있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걸 과연 흔들 수 있겠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받을 텐데 가능성 없다면 이거 받을까라 싶네요. 아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그럴 것 같긴 하네. 남북이 뭔가 좀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일정하게 영향을 받겠지. 그렇죠. 어쨌든 그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북이 좀 제안을 하지 않을까? 미국 싫어할 텐데. 그래서 역제안을 할 것 같다. 나는 그럴 것 같아. 북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야, 제3지대로. 근데 어쨌든 22일까지가 뭔가 얘기는 나올 것 같아. 그죠? 입장이나 반응은 나오겠지. 그 저기는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한 입장은 나왔잖아요. 북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만. 그 남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고 북의 이제 노동신문 개인 필명으로 그냥 이제 쑥 쓴 거고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6.15 14선언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이다. 이전 정부랑 좀 다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외세의 빌부터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 저희가 깔려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되어 있다. 뭐 상당히 격하게 좀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 좋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공식 기관이 아니라 개인 피명의 형식을 빌렸다 그렇죠. 해가지고 네.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은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언론은. 그리고 이게 글의 형식 자체가 조목조목 분석을 했어요. 평화 비전 자체를 조목. 곤란해기했네. 예. 아니 그러니까 조목조목 분석했다고. 나도 빨리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통으로 그냥 뭐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그냥 평가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북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지. 남쪽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축구 방송도 한번더 평화비전 조목조목 썼는데 조목조목 안 썼구나. 대충 썼구나. 다행이다. 근데 우리가 먼저 썼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먼저 썼어. 우리가 먼저 썼으니까. 이 매번 이거 나오면 바로 글을 썼어야 됐어.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좀 이 문제를 좀 다급하게 보는 것 같고 또 한반도 정세가 8월로 쭉 가면서 굉장히 긴장으로 더 긴장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군사회담을 역으로 제안할 것 같다. 적십자회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한 표. 네. 제3지대. 전 모르겠다. 한 표. 일단 상황 종료될 때까지는 저는 안 받을 것 같고요. 상황이라는 거는 안보리, 유엔 안보리. 결의가 무산될 수도 있잖아. 네, 무산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본다는 거죠. 무산되면 회담 받는다고? 무산되면 받는 거고 무산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이제 뭐 하나 또 날라가야죠.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조건부 받는다. 금방 안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은 무산되는 거? 그럼 무산되는 거죠. 좀 4일 근데 회담을 몇 년째 안 하던 회담을 갑자기 4일 후에 우리 회담 한번 해봅시다. 몇 년째 안 하던 걸. 그것도 좀 그래. 그 진정성이 없다고. 날짜 박아서 하면 안 되지. 실무회담 먼저 합시다 해야지. 자, 안 받는다 나는 받는다 여기는 제3지대 이렇게 정리합시다. 정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세 가지 입장 전망 주고마석 입장 없는 걸로 그래서 분열되어 있다 의견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본은 뭐 대표님 입장 따라갑시다. 네. 자, 끝.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